아세안 나토를 만드는 한국, CSIS가 분석한 남중국해의 치명적 급소, 아세안 나토. 최근 워싱턴과 베이징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른 단어입니다. 조약도 선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동남아시아의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이례적으로 날선 사설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한국이 남중국해에 나토를 만들고 있다. 불장난을 멈춰라. 중국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대상은 명확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고작 한국산 전투기 몇십 대 판 게 무슨 나토냐? 라고 말이죠. 숫자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는 2000대가 넘고 아세안이 도입한 한국산 기체는 다 합쳐봐야 60대 수준입니다. 33분의 1점, 체급 자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숫자가 아니라 개통을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해상 거부 전략 A2AD를 무력화할 치명적인 급소를 조준했다. 한국이 아세안의 손을 잡고 이식한 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필리핀이 탐지한 정보를 말레이시아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도네시아의 함정이 즉각 반응하는 하나의 신경망, 즉 미국과 한국의 안보 운영체제가 남중국해 전체를 덮어버린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조약 없는 동맹, 이른바 아세안 나토가 한국의 설계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60대의 전투기가 어떻게 2000대의 제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은 한국의 이 위험한 설계를 묵인하며 미소 짓고 있는지, 지금부터 남중국해의 판을 뒤흔든 한국의 기밀 시나리오를 해제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균열이었습니다. 중국이 30년 동안 공들여 만든 견고한 지배 질서의 한국이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지렛대를 박아넣기 시작한 겁니다. 1300조 원이 넘는 중국의 돈 보따리 앞에 고작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전략의 본질은 체급이 아니라 급소에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전까지 아세안은 중국 앞에만 서면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2023년 자카르타 아세안 정상회의실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려던 11명의 정상들. 결과는 10년 연속 만장일치 실패였습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끝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보보다 무거운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IISS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그 처참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캄보디아 GDP의 42%, 라오스 GDP의 38%가 중국의 자본에 완전히 결박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전체로 넓히면 중국과의 교역량은 무려 9,7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거대 생태계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구사하는 지경학적 덫입니다. 중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아세안의 항구와 철도, 금융망을 사들여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어선이 쫓겨나고 주권이 유린당해도 아세안은 중국이 입금한 채무 증서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해 온 것입니다. 자, 이 압도적인 돈의 사슬 앞에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그들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가치, 독자적 안보라는 퇴로를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 거미줄에 걸린 아세안,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중국과 맞서 싸울 강력한 군사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갈구했던 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택권입니다. 지금까지 아세안에게 안보는 도박이었습니다. 미국산 F-16, 성능은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대당 8천만 달러라는 가격도 문제지만 정비할 때마다 워싱턴의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투기는 창고에서 잠을 자야 하죠. 그럼 중국산 무기는 어떨까요? 가격은 반값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존재합니다. 위급한 순간 베이징이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우리의 위치를 가로챌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건 무기가 아니라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때 아세안의 정상들이 한국에 물었습니다. 미국처럼 까다롭지 않고 중국처럼 의심스럽지 않은 우리가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한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FA-50 대당 3천만 달러.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라는 금속 덩어리를 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에 주권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기술 문서 100% 이전, 정비 매뉴얼 전체 공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핵심 코드까지. 한국은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우리 허락받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직접 뜯어보고, 직접 고치고, 당신들의 무기를 마음껏 장착하십시오. 베이징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전체 교역량 9,752억 달러. 그 거대한 바다에 한국이 투입한 30억 달러는 고작 0.3%의 물방울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0.3%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30년간 돈으로 쌓아 올린 지배 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릴 치명적인 급소였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처음으로 제국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독자적인 안보, 운영체제를 갖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기밀입니다. 베이징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유, 그리고 워싱턴의 CSIS, 전략국제연구센터가 한국의 행보에 경탄하는 진짜 실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전투기를 팔기 전에 보이지 않는 신경망부터 깔았습니다. 사람들은 FA-50 60대가 모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체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이식한 건 랭16이라 불리는 미군 표준 데이터 링크, 즉 안보의 운영체제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과거의 아세안은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필리핀 레이더에 중국 함정이 찍혀도 말레이시아는 알 길이 없었고, 인도네시아 초계기가 포착한 좌표는 혼자만의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필리핀의 FA-50 레이더가 포착한 중국 잠수함의 위치 데이터는 1초 만에 말레이시아 기지와 인도네시아 함정의 모니터에 똑같이 공유됩니다. 물리적인 동맹 조약은 없지만 디지털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CSIS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해상 거부 전략의 EAD를 무력화할 치명적인 디지털 조약을 맺었다. 한번 이 운영체제가 깔리면 중국산 무기는 절대로 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보완되지 않는 외산 프로그램처럼 배척당하는 거죠. 결국 아세안의 하늘과 바다는 한국과 미국의 표준으로 채워지게 되고, 중국이 30년간 공들인 물류, 지배권엔 거대한 차단벽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이 아세안 나토라고 비명을 지르는 이유, 그것은 60대의 전투기 때문이 아니라 그 60대를 하나로 묶어 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한국산 신경망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설계가 이론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2024년 3월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은 베이징의 거대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을 향해 거대한 물대포를 쏘며 항로를 차단했습니다. 과거라면 필리핀은 외로운 항해를 하다 밀려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필리핀의 FA-52 상공에 나타나 중국 함정의 정밀 좌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데이터가 전송되자마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말레이시아 기지의 FA-50들이 즉각 출격 대기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해군 함정이 나투나 해역에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레이더엔 아세안 세 나라의 자산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기화되어 움직이는 기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개별 국가라면 각계격파가 가능했겠지만 한국이 깔아놓은 신경망으로 연결된 이들은 더 이상 쉬운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해경선은 호위를 풀고 후퇴했습니다. CSIS는 이 사건을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공유가 아세안의 집단 거부 능력을 실전에서 증명했다. 베이징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필리핀이라는 약소국이 아니라 한국의 설계로 탄생한 보이지 않는 거대 연합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남중국해는 중국의 앞마당이 아니라 한국이 심어놓은 치명적인 급소들이 도처에 널린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남중국해가 눈에 보이는 전선이라면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5%, 특히 중국 원유 수입량의 60%가 통과하는 중국의 생명줄이죠.
미국의 R&D 코퍼레이션은 소름 끼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좁은 해협이 단 일주일만 봉쇄되어도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에너지 비축량은 15% 급감하며 산업 생산량은 즉각 22%가 증발합니다. 말라카는 중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중국은 이 숨통을 지키기 위해 아세안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바로 경제적 보복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들이는 순간 너희의 과일과 천연가스 수입을 끊겠다. 이 한마디에 아세안은 번번이 주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말레이시아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GDP 1.2%가 사라질 위기. 여기서 한국은 무기 얘기 대신 생존의 대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쿠안탄에 거대한 MRO 정비 허브를 세워 3,000개의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LNG선 공동 개발과 함유 수입 20% 증량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졌죠. CSIS는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한국의 보완책은 중국이 가한 보복 손실의 70% 이상을 상수해버렸다. 결국 아세안은 결론 내렸습니다. 중국에 굴복해 노예로 사느니 한국이 설계한 0.3%의 비용으로 안보 주권을 사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제 말라카 해협의 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한국의 시스템을 공유하는 아세안 국가들이 쥐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해협을 지날 때마다 한국이 깔아놓은 디지털 감시망과 MRO 기지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설계한 총성 없는 지경학적 역전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마주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왜 한국이 아세안에 자신들의 표준을 심고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 걸까요? IISS와 CSIS의 행간을 읽어보면 소름 끼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아세안을 무장시키면 중국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정면 충돌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움직이면 명분이 달라집니다. 이건 그저 민간 차원의 무기 거래이자 기술 협력일 뿐이니까요. 미국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한국이라는 정교한 설계자를 통해 남중국해의 거대한 반중 톱니바퀴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세안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만들어 놓은 제3의 지대라는 안전한 대피소에 입주했습니다. 이건 조약보다 무섭습니다. 위기가 오면 누가 먼저 움직일지,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지 이미 한국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이미 바뀌었고 이제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8년 남중국해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의 완전 봉쇄, 미국의 전면 개입, 그리고 한국형 네트워크의 완성. 현재 확률은 한국이 설계한 네트워크의 완성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FA50 60대가 중국의 2000대를 물리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1300조 원의 거대 자본이 만든 사슬을 한국이 심어둔 0.3%의 급소가 끊어낸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홀로 숨 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안보의 OS, 그 지독하고 정교한 설계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략 인사이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